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이번 배에는 한여름 뜨거운 햇빛과 농민들의 정성을 더한 농산물이 가장 맛있어지는 계절이죠. 하지만 정작 수확의 기쁨에 들떠야 할 농가들이 시름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탓에 소비가 위축된 데다 올여름 폭염과 잦은 비로 출하를 앞둔 농작물에 병충해가 번졌기 때문인데요. 밥상 물가는 최고치로 치솟았고 농민들의 한숨은 깊어가니 누구 하나 풍성한 가을을 맞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농민이 상생할 수 있는 농산물 수급 대책은 없는 걸까요? 9월 8일 수요일입니다. 생방송 더 인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군 사건, 사고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은입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 통합체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오는 15일 공식 출범합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설립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지난 6개월간 심의 의결한 신설공단 관련 업무를 신임 사장 내정자에게 인계했는데요. 신설공단은 광해 방지와 복구, 석탄 산업 지원 등의 업무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3만 9천여 명의 20, 30대가 강원도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도를 떠난 20, 30대들이 가장 많이 옮겨간 지역은 서울과 경기로 전출 사유는 일자리와 교육 때문인데요. 문제는 청년뿐 아니라 40, 50대 전출 사유 역시 직업이 1순위로 꼽히면서 지역의 특화 역량을 바탕으로 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5월에 개최되는 강원 세계산림 엑스포의 기본 구상안이 공개됐습니다. 행사장에는 스카이워크, 산림 슬라이드 등의 체험 시설을 갖춘 대형 전망대 설치는 물론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하는 메타버스를 도입해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계획인데요. 약 16억 원이 투입되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산림맵과 콘텐츠를 담아 세계 최초의 산림 유니버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에 고향길을 포기하는 국민이 절반이 넘을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좀처럼 꺾이지 않는 코로나19 확산과 극심한 경기 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 음식과 덕담을 나눴던 명절 풍습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백신 5접종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원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7일까지 5접종 신고 사례는 총 9건에 64명인데요. 지난달 강릉에서 발생한 40여 명 5접종을 비롯해 최근 삼척에서는 유효기간이 9일이나 지난 백신을 접종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접종 대상자들의 이상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방역당국은 당분간 건강 상태를 관찰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은 뉴스캐스터 서희원이었습니다. 네, 주목할 만한 이슈와 화제의 뉴스를 기자의 시선으로 정리하는 뉴스 시간입니다. 최기영식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이 그야말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인데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차량 시위 예고했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자영업자 모임은 거리두기 장기화에 항의하는 뜻으로 오늘 강원도를 비롯해 서울과 부산, 광주 등 9개 지역에서 3,000대 규모의 심야 차량 시위를 벌일 계획입니다. 정부가 거리두기를 다소 완화했지만 이 정도로는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건데요. 이들은 밤 11시부터 2시간가량 꼬리 물기와 경적 울리기 등의 차량 시위를 통해서 다음 달부터 가동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지난 7월 서울에 이어 지난달 부산과 경남 일대에서도 차량 시위를 벌인 바 있는데요. 현재 오후 10시까지인 영업 제한 조치를 철폐하고 누적된 영업 손실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제 한 달 더 재연장이 됐는데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정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이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어때요? 네,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며칠 전 자영업자들을 만나서 직접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예. 외식 문화도 비대면 방식으로 많이 바뀌면서 자영업자들 간의 내부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요즘엔 배달앱 광고비와 수수료 부담이 너무 커져서 실제로 남는 게 없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또 정부가 사적 모임 인원에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서 일부 허용 기준을 확대했는데요. 하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가 아무래도 젊은 층보다는 고령층에 집중이 돼 있어서 자영업자들이 많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술도 한잔하면서 지갑을 열 수 있는 소비자들이 고령층보다는 젊은 층이 더 많기 때문인데요. 자영업자들은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모임 허용 인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복되는 영업 제한이라든가 집합금지 명령 때문에 그런 건데 강원도 자영업자분들도 상황이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자영업자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들의 빚이 66조 원이 넘고 45만 3천 개의 매장이 폐업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강원도 자영업자들의 사정도 심각한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한 지난해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강원도 자영업자 수가 매월 전년과 비교해서 연속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달의 경우 적게는 2,000명에서부터 많게는 15,000명가량이 줄기도 했는데요. 고용원 없이 나홀로 경영을 하거나 가족과 함께 경영을 하는 자영업자 수도 내리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점심에도 춘천에서 중심 상권이 몰려있는 명동에서 식사를 했는데요. 예. 코로나 이전만 해도 빈 점포 찾기가 힘들었는데 오늘 둘러보니까 임대 내놓은 빈 점포 찾기가 너무 쉬웠습니다. 자영업자들만 노력한다고 이게 되겠어요? 자영업자들만의 노력은 역시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국회에서는 손실보상법이 통과가 됐지만은 그래도 소급 적용 부분은 배제가 됐어요. 소상공인들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사각지대가 좀 드문드문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집합 금지 같은 감염병 예방 조치로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을 국가가 보상을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예. 그런데 손실 시점을 두고 논란인데요. 법이 공포된 7월 7일 이후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지 그 전에 발생한 손실은 보상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건데요. 소상공인들은 이미 작년 1월부터 2년 가까이 피해를 입어왔기 때문에 허탈하다는 반응입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심사는 이번에 신설된 손실보상위원회에서 맡게 되고 법 시행일인 다음 달 8일부터 보상 절차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의 지원, 대책은 어떤 걸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네, 현재까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정책은 강원도형 배달앱 일단 시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입점비부터 중개 수수료, 배달비까지 광고비까지 받지 않는 방법으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공공형 배달앱인데요. 현재까지 도내 9개 시군이 참여해서 가맹점이 3,100여 곳에 달합니다. 또 요즘 전통시장도 경제 사정이 많이 좋지 않은데요. 강원도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도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매주 2회씩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고 있고 상품 할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 출자 출연기관인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는 폐업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 보증을 폐업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7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상 코로나라든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소상공인들 위해서 맞춤형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최경식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거점 교통망 구축에 따른 동해 북부선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왜 영동 지역에서 이 동해 북부선이 역사라는 거는 어디 가고 찬반이 있어요. 384 신호정은 말 그대로 낙산지구 도시개발 계획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시설 규모에 따라 교통 영향평가 대상에 우리군 지역 중심지에 속하고 도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치화시키는 네, 생방송 인사이드 이어서 뜨거운 이슈를 깊이 있게 짚어보는 시사인 이슈 시간입니다. 지원방송이 창사 20주년을 맞아서 마련한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에
주요 의제 중에서 오늘은 양양군의 주요 현안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김진아 양양군소 한라대학교 ICT 융합공학부 박상원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군수님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두 번째 여름을 보내셨습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 개통된 이후에 관광객이 꾸준히 늘면서 관광도시로서 꾸준하게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네요, 양양. 네, 그렇습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수도권에서 설악권으로 이어지는 가장 빠른 도로입니다. 90분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매년 통행량이 증가하면서 또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빠른 길이다 보니 우리 양양군은 군 단위로 이례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민간 투자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교통 인프라 구축의 확충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하는 시점입니다. 네. 그렇군요. 군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들어보니까 역시 지역 발전의 최우선 조건은 교통망, 이 교통 인프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또 철도라든가 도로, 공항과 같은 하드웨어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지역 발전과 확장폭도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열리면서 양양군이 전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핫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과 또 2001년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한동안 서해안 시대가 열린 것을 보면 SOC의 중요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수를 살리기 위해서 하드웨어인 SOC와 함께 이 하드웨어와 연계되는 소프트웨어 개발로 지역의 특수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관광 트렌드를 보면 예전에 90년대나 2000년대의 경우를 보면 콘도미니엄에서 숙박을 하면서 음식물을 이제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이제 소비하고 그러는 형태에서 대부분 이런 트렌드가 이제 변화가 돼서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서 거기에서 이제 먹고 즐기는 트렌드로 이제 변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거리 개발과 같은 작은 것부터 또 이제 서핑과 같은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벤트 등 중소형 그리고 이제 중대형의 이벤트나 이런 프로젝트 개발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구비하는 것이 양양군의 발전 전략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 역시 그 양양공항과 지역을 연결한다든가 양양군만의 서핑, 해양, 레저 활성화 이런 것들이 이제 교통 인프라가 전제됐기 때문에 가능한 어떤 발전 구상, 전략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양양군은 지리적 특성상 해안과 산악이 이렇게 교차된 그 기반이 있습니다. 즉 입체적인 교통 인프라 구축이 아주 필요합니다. 우선 양양 종합 운동장에서 7번 국도간에 도시계획도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되고 나면은 종합 여객 터미널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이 됩니다. 또한 관광지인 또 관광지와 양양국제공항과 연계한 군도 2호선, 4호선, 5호선 공사가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프라이 강원이 코로나19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준비들을 차분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도는 동해북부선 양양 구간이 효율적으로 설계를 구상하면서 관광 활성화 시너지 효과를 크게 갖추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모든 행정력을 또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양양역과 38선 신호장 주변 역세권은 주거라든가 상업 또 관광, 문화가 모두 복합적으로 융합된 또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2019년부터 또 서핑 특화지구를 조성해서 지금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장기적으로는 요트라든가 또 스킨스쿠버, 수상레저 체험장을 통해서 해양 레저 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산과 바다를 한 묶음으로 묶으면서 또 보호도 잘 되고 잘
하도록 하고 예. 또 지역 발전에 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네. 군수님께서 정확하게 잘 짚어주셨는데요. 양양공항에다가 서울 양양고속도로 그리고 동해 북부선까지 이제 완전히 길이 닦이게 되면은 그야말로 여러 가지 구상이라든가 의도를 갖고 우리가 개발 계획을 수립해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다양한 전략, 구상 속에서 좀 유념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진아 양양 군수님께서 이제 입체적 그 교통 인프라를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양양군은 동해 북부선 철도라든지 또 양양국제공항, 서울 양양고속도로의 이 광역 교통망 축과 지방도와 그리고 이제 군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동해 북부선은 남북축이고 또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동서축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축과 연계해서 양양군 관내의 공간 계획을 동서남북으로 단절되는 구간 없이 연결하는 것이 지역 발전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7번 국도상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데 백두대간 쪽으로 그러니까 내륙 쪽으로 하나의 축을 형성시키고 또 동서로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광역 교통망 구축이 엄청난 파급 효과를 미치는 것과 같이 또 지역 내에서의 교통망 연결은 지역 발전의 새로운 특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쪽으로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원방송이 창세 20주년을 맞아서 마련한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양양군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가 낙산 주변 지역 개발 계획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군수님께서 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우리 양양 군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낙산 도립공원이 지난해 7월 1일자로 해제가 됐습니다. 예. 무려 40년 만에 이뤄진 성과입니다. 현재는 대규모 민자 투자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고층 숙박시설이 신축이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낙산의 자연 경관 그리고 또 수도권과의 접근성 등이 민간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호의적인 호재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보존과 또 개발이 또 함께 가야 된다는 필수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본에 충실하고 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낙산을 또 이렇게 개발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도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또 해안선 건물 신축 문제 또 제방 문제 등을 꼼꼼히 또 검토하고 생각하고 또 준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규모 레저 시설의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낙산지구의 주원 개발과 함께 서핑 투구 지역 문제, 또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하는 문제, 또 대규모 숙박단지 또 연계하는 문제, 아울렛과 같은 체류형 관광단지 문제 이런 것들을 잘 조성함과 동시에 낙산과 양양 시내와 연계하고 또 다른 읍면과 연계할 수 있는 또 연계해서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이런 그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지역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가시화되면서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반면에 이 양양만이 가진 청정 자연, 뭐 오색 케이블카 문제도 결부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연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오색 케이블카의 경우에는 저도 원주지방환경청의 자문위원으로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를 고려해서 그 현실적인 인식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1990년대에는 우리나라 고령자 인구가 99만 1천 명이었는데 올해 9월 현재 865만 2천 명이고요. 또 그리고 2050년이면 고령자 인구가 1,900만 명으로 증가를 합니다. 네, 인구의 40% 이상이 고령자이고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양군 낙산지구의 대규모 민자 투자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투자자만이 아니라 이 지역 주민에게도 그 파급 효과가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민간 투자 그 사례들을 보면 지역 주민과 상생하고자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제
많이 도입이 되고 있고 CSR 특히 이제 사회공헌 사업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강조되면서 투자자가 돈벌이뿐만 아니라 지역의 새로운 문화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는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양 지역에 투자하고자 하는 민간 투자자들도 이런 마인드가 형성되어야 진정한 지역 상생 협력 사업이 정착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인식이 없는 업체는 애초부터 걸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낙산지구는 당초 낙산도립공원이 해제되면서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이제 현실화시킬 수 있는데 양양군의 청정 자원이 진정한 양양군의 귀중한 보고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양양군의 많은 구규림을 좀 활용을 해서 자연공원인 군립공원을 또 추가로 지정을 해서 관광사업과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업 유치라든가 뭐 관광객 유치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군수님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어서 좀 말씀을 하실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관광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하드웨어의 중요성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또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고심이 깊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박상원 우리 교수님께서 지난달 우리 양양에서 개최된 강원자치발전 전략 토론회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050년이 되면은 우리나라 고령화 인구가 1,900만 명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령자의 포커스를 맞춘 유치 전략을 조언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인구 구조라면은 또 빠르게 변하는 관광 트렌드라면은 거기에 걸맞게 신속하게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들의 조언은 물론 지역에 계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또 그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즉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양양 발전의 구상을 하는 데 있어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라든가 제언이 있으시면 한 말씀씩 듣고 오늘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원 교수님. 우리나라가 인구 감소로 지역은 소멸 위기를 맞고 있고 또 수도권 집중률이 50%를 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역 균형 발전은 지역 차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예. 우리 양양군의 경우에는 양양 읍지역을 제외한 면지역은 인구 소멸 위기가 심각한데 이런 지역에 한해서는 1가구 2주택을 활성화해 준다거나 세컨 하우스에 대해서는 지역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거나 또 고양세를 도입하게 한다거나 하는 중앙정부의 제도적인 보완 정책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양양 지역에서는 읍면 리 단위로 저출산 극복이라든지 또 고령화 문제도 인구 구조, 이 불건전한 인구 구조 자체를 좀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서 건전화시키는 이런 접근 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 9월 2일자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그 행재정 지원을 하도록 법정 근거가 마련이 되고 또 인구 감소 지역에 지역 소멸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위기 극복을 하겠다라는 정책들인데 이런 거에 대비해서도 양양군에서는 지역 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이 지정에도 사전에 이런 양양군의 전략들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양양군에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군수님 끝으로 정리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양양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역적 특성을 좀 살려서 또 이것을 지역 주민과 실질적인 지역 주민 소득과 연계하는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확보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또 양양군의 크고 작은 또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또 이것을 바로 소득화시키고 또 네임밸류, 즉 양양군의 가치를 높이는데 모든 행정력을 총 결집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관광객 유치라든가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이유 자체는 그 안에 지역 주민을 위한 행복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예, 교수님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앞으로 좀 다양한 매력을 가진 양양의 가치의 경제 활성화 또 균형을 통해서 새로워진 양양의 내일을 만들어 가시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깜짝 놀라는 양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지금까지 김진아 양양군수 그리고 한라대학교 박상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